한순간에 혼돈으로 가득 찬 공항,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6살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외국인 여행객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찼죠. 모든 이가 포기한 그 찰나 인천공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7분 만에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7분의 시간 동안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날의 긴박한 현장,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시카고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벽처럼 밀려오는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인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뒤섞여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머리 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안내방송까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여름 주말 오후의 공항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몰처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큼직한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바퀴가 바닥에서 딸깍딸깍 거슬리는 소리를 냈고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지만 셔츠는 금세 땀에 젖기 시작했죠. 제시카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요. 왜 하필 이곳을 경유지로 택했을까?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영어로 된 표지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눈을 찡그려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안내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퍼즐의 규칙조차 모른 채 조각을 맞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다 공항 직원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하긴 했지만 억양이 너무 강해서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죠. 세 방향을 번갈아 가리키며 설명하셨는데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루카스는 어느새 저희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면세점 근처에서 커다란 로봇을 바라보고 있었죠. 로봇은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고 사방으로 형형색색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루카스는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는 것이라면 뭐든 빠져드는 아이거든요. 그때도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놓칠까봐 뛰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저희처럼 방향을 잃고 느릿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미국 같았으면 직원들이 자주 안내방송을 하면서 길을 찾도록 도왔을 텐데 여기선 대부분 한국어 방송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이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지도 또한 온통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통로를 따라가며 방향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탑승권을 확인해 보니 저희의 게이트는 23번이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출발까지는 아직 5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여유 있는 시간이었지만 문제는 23번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표지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어떤 표지판은 게이트 20, 30이라며 왼쪽을 가리키고 또 다른 표지판은 같은 내용을 오른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면서도 약간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루카스가 이곳에서 천식 발작이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길을 잃는다면?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루카스에게 로봇이 어땠는지 물어보려 돌아섰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검은 정장을 입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낯선 남자뿐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사라진 것이었죠. 루카스. 저와 제시카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소리는 주변 소음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노란 셔츠와 파란 운동화를 찾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남성의 팔을 붙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린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영어로 질문했지만 그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여성에게도 물어봤지만 역시 미안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미국 내에서만 휴가를 보냈던 거고요. 이 공항을 선택한 이유는 인터넷에선 현대적이고 국제 여행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표지판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모르며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난 여름 루카스가 야구 경기장에서 심하게 천식 발작을 일으켰을 때 기억나? 그때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항 보안팀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911에 바로 전화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긴급 번호조차 알지 못했던 겁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항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었죠. 명찰에는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눈에 띈 건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뭔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일관된 속도로 차분히 저희를 향해 정확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 멈춰 선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미스 씨, 스미스 부인, 또렷한 영어였습니다. 아드님 루카스를 찾고 계시죠? 노란 셔츠, 파란 운동화, 8살 정도이며 천식을 앓고 있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고 루카스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루카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귀에 착용한 장치를 건드리며 빠르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무전기를 꺼내더니 마치 작전을 지휘하는 경찰관처럼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공항 전체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전기에서는 여러 언어로 교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터미널 곳곳의 대형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저희 가족의 악몽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확한 임무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은 너무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김수현 씨가 무전기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공항 전체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김 씨의 무전기에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노란 셔츠와 파란 운동화를 신은 남자아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공항 곳곳의 대형 전광판들도 상단에는 항공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단에는 5개 언어로 노란 셔츠, 파란 신발 어린이 목격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귀에 손을 얹고 작은 장치로 지시를 듣고 있더군요. 이내 각자의 방향으로 분산됐는데 우왕좌왕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드 12번부터 34번까지 체계적 아동 식별 스캔을 시작하세요. 김 씨의 무전기에서 또 다른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들이 게이트 인근과 매장 주변의 위치를 잡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차분했고 이 상황에 완벽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반복 훈련을 거친 전문 인력처럼 말이죠. 제시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실려 셔츠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죠. 마이클, 이런 공항 시스템 본 적 있어?
나는 이런 공항 처음 봐. 지금 이 모든 장면이 바로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저희를 2명의 직원이 준비한 대형 모니터 앞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십 개의 CCTV 영상이 격자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고,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로봇 전시 구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식당, 화장실은 물론 저조차 존재를 몰랐던 통로까지 다 보였습니다. 저희 AI 영상 분석팀이 최근 12분간의 기록을 분석 중입니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 움직임, 보호자와 동떨어진 아동의 행동 패턴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천식을 앓고 계시다고 하셔서 공기질이 좋지 않거나 자극이 클 수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천식을 앓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화면에 집중하느라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여러 직원들이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 전시장 뒤편 테이블 밑 등 세심하게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고 하나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4구역 이상 없음. 7구역도 이상 없음. 18번 게이트 근처 확인 중. 이때 김 씨의 무전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7구역에서 5인 신고 발생. 노란 셔츠 착용자 확인했으나 다른 아동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시카가 작게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서서히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조이듯 압박됐고 이 상황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무전기의 소리를 경청하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12구역 이상 없음. 세관 근처 음성. 화장실 확인 완료. 그 순간 다른 무전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델타팀 로봇 전시 구역 아래층 복도와 AR 체험존에 집중하세요. AI 분석 결과 3분 전 캐릭터 마스코트 부스 인근에서 호흡 곤란 움직임 감지됨. 저와 제시카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로봇 전시 구역 바로 루카스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소였습니다. 김 씨는 저희의 반응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이 구역이 익숙하신가요? 로봇을 보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답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목소리였죠. 움직이거나 불빛 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만약 정신이 팔려 혼자 이동했다면. 아동보호 전문가 정아윤, 해당 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즉시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중 한 카메라 화면이 확대되며 메인 화면을 차지했습니다. 로봇 전시장 아래층에 위치한 캐릭터 굿즈 매장 주변을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엔 아이 몇 명만 보였고 노란 셔츠를 입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각도를 조금 조정해 다른 방향을 비추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루카스였습니다. 루카스는 인형 진열대 뒤편 바닥에 앉아 있었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작은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도 그의 어깨가 지나치게 빠르게 들썩이는 게 뚜렷이 보였습니다. 명백한 호흡 곤란 증상이었습니다. 대상 확인. 정아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이 시야 확보. 천식 증상 감지. 즉시 접근 중입니다. 화면 속 공항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루카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접근하지 않고 루카스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후 무릎을 꿇어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휴대용 네뷸라이저 준비.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료팀 대기 중이며 필요시 즉각 투입 가능. 정아윤은 루카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짓은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재킷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바로 루카스가 좋아하던 춤추는 로봇을 닮은 인형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숨은 가빴지만 시선을 고정한 걸로 보아 관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천식 증상을 보일 땐 침착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아윤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정아윤은 로봇 인형을 흔들며 춤을 추는 동작을 보여주었고 루카스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두려움은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대상 상태 호전 중입니다. 정하윤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곧 가족분들에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 속 루카스의 몸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정하윤의 몸짓도 긴박하게 변하며 무전기로 빠르게 한국어로 지시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죠?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건가요? 김 씨는 이어폰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증상이 조금 심화되었습니다. 정하윤이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위기에 처했다는 걸 자각하면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의료팀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네뷸라이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시카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요. 루카스는 낯선 사람이 네뷸라이저를 주면 더 불안해해요. 패닉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악화될 겁니다. 저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에 관한 한 그녀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루카스에게 필요한 건 의료 장비가 아니라 저희입니다. 제시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해요. 그 순간 김 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아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결국 부모와 가족이죠. 우리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루카스에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수현 씨가 무전기로 빠르게 지시를 내리자 곧바로 공항 전체의 화면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전역의 공항 직원들이 새로운 이동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루카스가 앉아있는 진열대 뒤편에서부터 저희가 있는 지점까지 누군가가 그려놓은 것처럼 깔끔한 통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주세요. 무전기를 통해 김 씨의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의료팀은 가족분들 따라서 가주되 일정 거리는 유지해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니 공항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위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가야 할 구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있었죠. 주변의 여행객들은 커피를 사거나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여느 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들 주변에서 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손짓하며 저희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따라 공항 터미널을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작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헷갈릴 수 있는 지점마다 공항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손짓 하나 없이도 저희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들에는 평소에는 없던 작은 화살표들이 나타나 저희의 동선을 안내하고 있었죠. 걷는 중에 물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 일에 투입된 건가요? 총 43명입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보안 감시, 의료 대응, 인파 관리, 아동 심리 지원, AI 분석팀, 그리고 통합 지휘팀까지 포함해서요. 43명이라니. 시카고에서 아이가 쇼핑몰에서 사라졌다면 보안 요원 서너 명이 주변만 살펴보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면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캐릭터 상품 구역이 가까워지자 김 씨가 들고 있던 휴대용 모니터를 통해 보다 상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하윤 씨는 여전히 루카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봉제 로봇 장난감을 활용해 루카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아까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정하윤 씨 정말 능숙하시네요. 제가 화면을 보며 말하자 김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하윤 씨는 올해만 47명의 미아 아이들을 찾는 데 관여했어요. 그중 12명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의료적 위기 상황을 동반한 사례였고요. 아이들이 보호자와 재회하기까지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특화된 인력이죠. 올해만 47명. 아직 여름 중반인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화면 속 정하윤 씨는 루카스에게 로봇 인형의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며 손을 흔들게 하거나 가볍게 춤을 추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동작을 조심스럽게 따라 하려 하고 있었죠. 아이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하윤 씨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아이 반응 양호.
가족분들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 속 의료진이 네뷸라이저를 들고 루카스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루카스는 그 장비를 알아본 듯 온몸이 다시 굳었고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대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멈춰주세요. 제시카가 즉시 반응하며 말했습니다. 저 장비는 루카스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장비를 치우라고 해주세요. 김 씨는 무전기를 통해 신속하게 지시를 전달했고 화면 속 의료진은 즉시 장비를 치워 루카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정하윤 씨는 계속해서 인형을 보여주며 루카스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말씀대로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 장비를 보니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실제 루카스가 있는 공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캐릭터 전시물과 봉제 인형, 밝은 색상의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카스처럼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아이에게는 주변 상황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정하윤 씨가 저희 쪽을 바라봤고 김 씨에게 손 신호를 보낸 뒤 다시 루카스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루카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지고 눈동자에 반가움이 번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하윤 씨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눌러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시카는 서두르되 당황하지 않은 듯한 걸음으로 다가가 정하윤 씨처럼 무릎을 꿇고 루카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무릎을 꿇었고 저희 가족은 수많은 만화 캐릭터와 로봇 인형들 사이 공항 한복판 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못 찾아서 무서웠어. 루카스가 제시카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정하윤 씨는 조용히 일어나 저희 가족에게 공간을 내주었고 여전히 루카스의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에게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고 김 씨가 그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안정된 상태입니다. 호흡도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고요. 정하윤 씨가 매우 침착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많은 공항 직원들이 이미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고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장비를 정리 중이었고 보안팀은 조용히 무전기를 통해 상황 종료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무릎을 꿇고 루카스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야, 널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지 보여줄까? 화면에는 공항 지도가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관련된 모든 위치에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지점, 게이트, 매장과 식당까지 모든 구역의 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손가락으로 점 하나하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카스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녔어. 루카스는 두려워하기보다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구조작전이 무섭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한 특별한 모험이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진짜 시험은 루카스를 찾은 후 23번 게이트를 향해 이동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루카스는 제시카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을 구한 비밀요원 작전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고 정하윤 씨가 보여준 로봇 인형 이야기를 하며 기념품 가게에서 같은 장난감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돼 있었고 얼굴색도 좋아 보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뉴욕행 비행기가 18분 후 출발 예정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23번 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루카스를 찾느라 40분 이상을 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였죠. 연결 항공편을 놓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탑승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23번 게이트 출발 시간은 오후 3시 47분. 현재 시각은 3시 29분.
즉시 게이트 위치를 파악해 전속력으로 이동해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23번 게이트로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 비행기가 18분 후에 출발합니다. 김 씨는 제 탑승권을 확인하고 곧바로 무전기로 한국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응답이 돌아왔지만 비록 내용을 알아듣진 못했어도 그 목소리 속에 느껴지는 긴장감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23번 게이트는 국제선 출발 구역에 있습니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색을 다시 통과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시카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를 찾은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는 외국 공항에서 천식 있는 아이와 함께 연결편을 놓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깔린 걱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무전기에 지시를 내렸고 이번에는 훨씬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중간중간 우선 처리, 의료 상황이라는 영어 단어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따라오세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 가족들을 위한 긴급 연결 절차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게이트 20, 30 표지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별도의 복도였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고 통로도 훨씬 넓었습니다. 김 씨는 빠르게 걷고 있었지만 루카스가 따라오기 힘들 만큼 속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선 연결 서비스 구역입니다. 김 씨가 답했습니다. 의료적 사유로 지연된 가족을 위해 별도 출입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소형 출입국 심사대처럼 보이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창구는 2개뿐이었고 대기하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심사관에게 한국어로 설명한 뒤 저희 여권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그 서류와 루카스를 번갈아 확인한 후 아무 질문 없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안 검색입니다. 김 씨가 인도한 곳 역시 축소된 보안 검색 구역이었고 줄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돼 있었죠. 저희는 기내용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며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괜찮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의료 우선 연결편입니다. 금속 탐지기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보통 15분 이상 소요되는 보안 절차가 5분도 안 걸려 끝났습니다. 루카스는 신발을 벗지 않고도 검사를 통과한 것이 신기한지 이전과 왜 다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승객을 위한 특별한 도움이지. 김 씨가 루카스에게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우선 절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촉박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끝났을 때 시각은 오후 3시 41분. 출발까지는 단 6분이 남아 있었고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출발 10분 전에 게이트를 닫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탑승이 마감된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게이트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계속 무전기로 통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걷는 속도도 더 빨라졌고 손목 시계를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3번 게이트가 저기 있습니다. 드디어 20번대 숫자가 등장한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항공기는 아직 출발 전입니다. 지상 교통 사정으로 인해 12분 연착됐어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났을 연착 소식이 지금은 가장 고마운 뉴스였습니다. 오후 3시 44분 2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구역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몇 승객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최종 탑승 안내라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죠. 김 씨는 게이트 직원에게 빠르게 한국어로 설명하며 출입국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특별 양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저희 탑승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미스 씨, 스미스 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탑승교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루카스는 계속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공항에 로봇 인형과 비밀 요원 팀이 있는지 궁금해했죠. 제시카와 저는 조용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의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문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수색 작전, 긴급 연결 절차 그리고 연차까지 다 조율이 가능한 게 너무 놀라워요. 김 씨는 그간 보여주었던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는 매일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비한 절차들이에요. 가족에게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승무원이 저희 탑승권을 확인하며 반갑게 인사했고 비행기에 오르자 주변 승객들은 저희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마 왜 비행기가 연착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루카스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 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제시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일반적인 공항 서비스가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협력, 구조, 긴급 대응이 완벽히 통합된 시스템, 그것을 저희는 직접 목격한 겁니다. 비행기는 예정 시각보다 12분 늦은 오후 3시 59분에 이륙했습니다. 루카스는 이미 한국 공항 활동 체계에 색칠을 하며 안정된 모습을 되찾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아까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3명의 인원이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협력하여 단 하나의 목적, 한 가족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 운영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후 저희는 뉴욕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공항 활동 체계 로봇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정하윤 씨가 로봇 인형을 어떻게 춤추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는지를 제시카에게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줬다는 거 알아? 루카스는 양손가락을 모두 펴며 숫자를 세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난감 뒤에 숨어 있을 때도 저를 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대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루카스가 숫자를 셀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신경 써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저는 조용히 앉아 아직도 그 모든 순간들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믿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떠올랐죠. 불과 30초 만에 혼란에서 조직적인 구조 체계로 전환된 공항. 저희가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루카스의 정보와 병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김 씨.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에 있던 43명의 인력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던 그 방식이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아까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게 돼. 만약 시카고, 덴버, 뉴욕 같은 다른 공항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몇 시간이고 아이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르고 언어 장벽이나 설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루카스의 천식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을지도 몰라. 그 말은 맞았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미아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보안 요원 몇 명이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 사이 보호자는 설명을 반복하고 누군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만을 바라며 동시에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죠. 제시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루카스를 찾는 일이 공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최우선의 과제였지.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김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희 공항에서는 모든 아이가 건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단지 멋있게 들리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해줬어요. 잠시 후 승무원이 간식과 음료를 들고 와 루카스에게 사과 주스를 건넸습니다. 루카스는 주스를 받으며 자신이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인천공항이 가족 친화적인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놀라움이나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간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바뀌며 루카스를 찾는 메시지를 띄운 방식,
저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리를 어떻게 분산시켰는지, 의료 상황이 있는 가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안 검색과 출입국 심사 절차까지 모두를요. 뭘 쓰고 있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전부요. 이런 수준의 배려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이건 단순한 공항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을 단순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저는 계속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7분간의 구조작전. 보안 카메라를 통해 호흡 곤란을 감지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 공황 상태에 있는 천식 아동을 차분하게 진정시킨 아동 심리 전문가. 그리고 의료 장비보다 부모의 존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즉시 대응을 조정한 의료팀까지요. 7분의 기적.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사라진 순간부터 다시 저희 곁에 돌아온 순간까지 정확히 7분. 능력과 배려, 기술과 인간성이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인간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루카스는 주스를 다 마신 뒤 정하윤 씨가 들고 있던 로봇 인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자신을 찾는데 도움을 준 43명을 상징하는 막대기 모양의 사람들이 공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 전체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처럼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공항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김 씨랑 정하윤 씨에게 제가 로봇 춤추는 거 기억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김수현, 정하윤, 그리고 다른 41명의 전문가들은 아마 이미 다음 응급 상황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 꼭 다시 가보자.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가족의 생각을 얼마나 바꿔줬는지도 꼭 전하자. 제시카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해. 공항 관리자들, 정부 관계자들, 시스템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말이야. 이건 단지 감동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증거니까.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의 거리와 미국식 공항 시스템, 익숙한 표지판들과 언어 속으로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항과 같은 시스템이 단순히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보호와 배려를 핵심 가치로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했으니까요. 기장이 뉴욕으로의 하강을 시작한다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루카스는 도시의 불빛을 보기 위해 창가로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가져가고 있었죠. 7분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준비가 배려를 만나고 기술이 인간성을 위해 봉사하며 모든 아이가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것이 가능한 세상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여러분.